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간만에 어떤 소식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임상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간만에 리보세라닌 플러스 캄렐리주마 병용요법 3상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임상시험 결과 절제 불가능한 간세 포함 환자군에서도 생존기간이 연장된 것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주가가 일부 상승을 어제 조금 보여줬었죠. 자, 그리고 HLB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17일에 독일에서 열리는 에스모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의 사후 탐색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대한 초록을 일부 공개를 했는데 공개된 3상 사후 분석 초록에서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 병용요법은 간외 전이와 대혈관 침범이 있는 고위험군에서도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을 모두 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의 효과, 성능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또 한번 상기시켜 줌으로써 기대감을 한층 다졌고요. 네, 그래서 어제 간만에 이런 장대 영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일부 반납한 모습이지만 HLB는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매물 소화의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다음에 또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쉽게 올라가는 거죠. 최근 형성되어 있는 이런 박스권의 자리, 이 자리에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내렸다고 해서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FDA에서 요구했던 최소 데이터는 3개월이었죠. 3개월이면 그게 9월이었고요. 이제 권장 데이터는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 12월. 자, 이때 문제 삼았던 이 데이터만, 권장 데이터만 제출하게 된다면 허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차트도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아주 마지노선, 바닥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시작이 이 자리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물론 물린 매물들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요새 좀 급등 종목들, 두산에너빌리티나 HJ중공업 이런 거 보면 급등세가 상당히 심한데, 자, 그런 종목들은 모든 투자자가 수익권입니다. 근데 반면 HLB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손실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해도 이렇게 윗꼬리가 남는 형태, 물량을 소화하는 그림이 자주 나오게 됨으로써 조금 실망스러울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물을 소화해야 위층의 벽을 허물어 놔야 급등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특성상 FDA 기대감, 어떤 재료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그 시점들이 있는데 그 시점이 왔을 때는 저항 압력이 상당히 심한 자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당히 심하다라고 하면 그냥 갭으로 뛰어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저항을 지지로 만드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긴 대신 확실한 일정이 나오면 급등세도 확실한 편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로 보이고요. 명쾌한 해답 자체가 기다림에 있다는 것을 납득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주가가 재미없고 손실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들 손실 타점, 그러니까 손절 타점 지금은 아닙니다. 본래 매도 타점은 재료 기대감이 반영될 때 고려를 하는 겁니다. 이 기회들을 놓쳤을 때 손절 라인을 잡는 거고요. 자,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잠시간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냥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추세나 주도주체의 의도 같은 걸 파악을 해두면 좋겠죠. 특히 마지노선이 어디인지를 찾으면 좋은데 저점에서 거래가 집중되는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받아준다는 자체가 투심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게, 투매 물량이 쏟아지진 않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에서는 무너지는 듯한 시점에, 그러니까 이런 꼬리가 달렸을 때 거래가 갑자기 급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는 지켜준다라는 것을 개인들이 수차례 목격을 해야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하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일부 동반이 되기는 했지만 장중 저점 마이너스 2.43%였습니다. 자, 근데 거래가 급증하면서 다시 말아 올리고 과거에 의미가 있던 자리에서부터 다시 반등해서 윗자리 매물을 소화하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의 매물은 소화를 해두고 박스권 중단에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추후에 추세 반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자리에서 받아줬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량 소화에서 끝이 나려면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결국에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해버리면 이건 물량 소화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뉴스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간외 전이 같은 경우에는 진행성 간세 포함해서 예후가 가장 불량한 대표 지표라고 합니다. 대혈관 침범은 재발 위험과 생존 기간 단축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라고 하는데, 생존 기간 연장을 확인한 이번 결과에서 병역요법의 시장 진입 설득력을 크게 높이고, 그리고 이제 경쟁력 대비해서 명백하게 우위를 점한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승인 관련해서도 결정적인 임상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되었던 데이터, 최소 데이터가 아닌 권장 데이터만 갖고 오면 게임 오버, 시킨 대로 했고 양자택일 선택의 기회를 줬을 때 더 빠르게보다는 더 확실하게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기다려야 하지만 12월이 다가오면 투자자들도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승인 여부, 결과에 상관없이 12월은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 기대감도 높아 보인다. 그리고 주가가 현재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더 크게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물려있는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대감만 야무지게 이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일단 항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기업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또 트럼프고요. 무역 갈등의 심화는 트럼프라는 그 자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만 야무지게 빼먹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흐름을 따라가는 종목을 선택을 하거나 이후에 리스크를 분명하게 확인한 후에 실적 발표 시즌 이전에 재진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관련된 내용과 타점은 그 시기마다 텔레그램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미국의 움직임, 중국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수혜주는 무엇인지, 피해주는 무엇인지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관련돼서 이제 란셋에 실렸던 건 신라젠 팩400 간암도 실렸었고, 간암 1차 지표는 OS뿐만이 아니라 PFS 무진행 생존기간 포함이라고 하면서 시파너가 받은 간암 치료제 중에서 넥사바 빼고 리부사라니 캄렐리주마 병용 간암 치료제보다 무진행 생존기간이 낮은 약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비아냥거리는 글을 하나 봤었는데요. 자, 리부사라니 플러스 캄렐리주마 병용요법이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임상 결과 중 가장 긴 무진행 생존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자, 제가 HLB 찬티도 아니고요, 안티도 아닙니다. 오히려 안티에 가깝죠. 기대감만 이용해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 부분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HLB와 항서제약의 병용 간암 치료제가 표준 치료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무진행 생존 기간이 기존 치료제 대비 현저하게 길어서입니다. 월등하게. 자, 치료 효과와 안전성은 임상 결과로도 그리고 여러 저널에서 다룬 내용도 의심할 필요가 없이 우수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항서제약의 CMC밖에 없습니다. 치료제의 성능이 떨어져서 반려된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고요. 권장 데이터 기간인 6개월을 채우는 12월에 기대감이 반영될 예정이라는 것. 재료 일정이 11월 중순부터 그리고 말 이때 시작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냥 가만히 있었다가 만약에 뭐 중국 항소제약에서 뭐가 또 터졌다,
또 반려가 됐다 하면 주가 지금보다 훨씬 내려갑니다. 리스크를 축소하려면 기대감이 반영될 때는 분할로라도 일부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분할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타점을 잡은 그 근거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은 뭐 어떤 대단한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 자체에서 항서와 HLB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요. 자, 나와 있는 일정이 가장 큰 힌트일 수밖에 없는데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별거 아닌 포인트로 취급받는 경향이 좀 짙어 보입니다. 자, 근데 권장 데이터 6개월은 큰 힌트입니다. 그리고 알려진 재료 일정이기 때문에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도 세력도 이 일정에 맞춰서 드리블을 시작할 겁니다. 12월이 되어서야 기대감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11월, 10월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HLB는 저항 매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대감을 일정에 맞게 반영을 시키려면 그 전에 매물 소화 과정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 흔적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고 근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투자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스크 축소, 리스크 최소화에 중점을 둔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찾으시는 분들 추천 종목도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주의 수익률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